안녕하세요, 로켓슬라입니다. 와, 요즘 로켓랩 진짜 폼이 미쳤습니다. 로켓랩 주주 여러분, 로켓랩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이죠. 미 국방부 산하 우주개발국이 주도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트렌치3의 주 계약자로 로켓랩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 계약이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것 이상의 어떤 거대한 가치를 지니는지, 그리고 우리가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골든돔 계약과 어떤 치밀한 연결고리가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터진 팩트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미 우주개발국이 PWSA의 핵심인 추정 레이어 3단계 사업자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총 4곳.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록히드 마틴. 설명이 필요 없는 전 세계 방산 1위 기업이죠. 두 번째, 노스롭 그루먼. 제임스 웹 우주방향경을 만든 우주 명가입니다. 셋째, L3 해리스. 통신과 전자전의 상당한 강자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로켓랩이 선정되었습니다. 로켓랩이 수주한 금액은 총 잠재 가치 8억 500만 달러,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1조 1,500억에 달합니다. 여러분, 로켓랩의 작년 연간 매출을 기억하시나요? 이번 단 한 건의 계약 규모로 로켓랩의 지난 1년치 매출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당장 내일 통장에 전부 꽂히는 건 아니지만 회사의 체급 자체가 달라졌다는 신호탄임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것은 로켓랩이 더 이상 대형 방산업체 하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당히 프라임 컨트랙터로, 즉 주계약자로서 미국 정부와 직접 도장을 찍었죠. 이제 로켓랩은 노키드 마틴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겸상을 하는, 드디어 명부상실한 메이저 플레이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켓랩은 도대체 뭘 만들어서 납품하는 걸까요? 단순히 지구 사진이나 찍는 정찰 위성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복잡한 그림, 이게 바로 미 국방부가 그리는 미래 우주 전쟁의 설계도 PWSA입니다. 여기서 로켓랩이 맡은 것은 트래킹 레이어, 즉 적을 찾아내는 추적 레이어입니다. 이번 계약 문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MWTD. SDA는 이 위성들이 크로스 킬체인, 즉 킬체인을 종결짓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적이 미사일 날라온다고 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음속의 몇 배로 날라오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정확하게 추적해서 아군 요격 미사일이 가서 때려잡을 수 있도록 사격 통제급 초정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위성 간 레이저 통신, OCT 기술입니다. 우주공간에서 위성끼리 빛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지구 반대편까지 1초도 안 걸려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로켓랩은 이 고난이도 기술이 집약된 위성 18기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면서 운용까지 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술력이 없으면 아예 입찰 서류조차 낼 수 없는 영역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합리적인 의문이 드셔야 됩니다. 미사일을 탐지하는 초정밀 센서, 그리고 빛으로 데이터를 쏘는 레이저 통신 장비, 이거 우주 산업에서 가장 만들기 어렵고 또 내재하기 어려운 핵심 부품들입니다. 로켓랩이 이걸 갑자기 뚝딱 만들어냈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바로 피터백 CEO의 소름 돋는 M&A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로켓랩은 지난 몇 년간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첫 번째 퍼즐 조각, 바로 지오스트입니다. 이 회사는 수년간 미 정부 기밀 위성에 들어가는 고성능 광학 센서를 만들어 온 알짜배기 기업이죠. 이번 계약의 핵심인 MWTD 타체체, 이미 검증된 지오스트의 센서 기술력이 로켓랩 안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가 요구하는 그 까다로운 스펙을 한 번에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마이나릭과의 관계입니다. SDA가 요구하는 OCT 분야의 글로벌 리더죠. 최근 로켓랩이 마이나릭을 지원하거나 전략적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 다들 보셨을 겁니다. 남들은 이 비싼 레이저 단말기를 외부에서 비싸게 사와서 달아야 할 때 로켓랩은 사실상 공급망 내재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번 1조 원 수준은 단순히 따낸 행운이 아닙니다. 지오스트와 마이나릭으로 얻은 로켓랩의 철저한 수직 계열화 전략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한 설계된 승리인 겁니다. 이러니 로키드 마틴과부터도 기술에서 밀리지 않고 가격 경쟁력까지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계약 규모가 8억 500만 달러라고 말씀드렸죠. 잠깐 이걸 좀 정정하겠습니다. 사실 로켓랩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0억 달러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바로 더블 딥, 즉 이중수의 효과 때문입니다.
방금 확인된 로켓랩 공식 자료와 분석에 따르면은 로켓랩 자회사 지오스트의 핵심 센서인 스타라이트가 로켓랩 위성뿐만 아니라 이번에 같이 선정된 다른 주계약자들의 위성에도 탑재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로켓랩은 이번에 감독이 되어 직접 영화를 찍기도 하지만 동시에 옆 동네에서 영화를 찍는 로키드 마틴이나 L3 에리스 같은 거장들에게도 카메라를 빌려주는 역할까지 맡은 겁니다. 이걸 업계 용어로 프라임 서브 동시수주라고 합니다. 경쟁사가 우리랑 싸우면서도 정작 핵심 부품은 우리 걸 사다 써야 되는 상황.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그만큼 지오스트의 센서 기술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센서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 자세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까지 다른 경쟁사들에게 납품하는 하위 시스템 계약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주 계약으로 버는 8억 달러에 부품 팔아서 버는 돈까지 합치면은 총 수주 가치는 약 10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켓랩이 꿈꾸던 우주 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경쟁자와 싸우지 않습니다. 경쟁자조차 우리의 고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보다 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골든돔 계약은 언제 나오냐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로켓랩은 지난 12월 초 골든돔의 정식 주계약자 벤더풀에 선정되었죠. 저는 오늘 이 SDA 계약이 바로 그 골든돔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뚫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조원을 들여서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려는 고객 입장이 되어봅시다. 가장 걱정되는 게 뭘까요? 과연 이 회사가 납기를 맞출 수 있을까? 위성이 우주에서 고장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지구상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고객인 미 국방부가 로켓랩에게 1조 원어치 위성을 맡겼습니다. 그것도 미사일 방어 위성을요. 이건 전 세계 모든 상업용 위성 고객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품질 보증서입니다. 야, 미국 펜타곤도 로켓랩 쓴다는데 너네가 뭐라고 의심해? 이 한마디로 영업이 끝나는 거죠. 이미 로켓랩은 글로벌 스타와의 계약으로 상업용 시장을 증명했고 이번 두 건의 SDA 계약으로 정부용 시장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터져나올 메가 콘스탈레이션 수주뿐입니다. 이번 계약의 위성들은 2029년 회계 연도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9년이라 너무 먼 미래 같으신가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언제나 미래를 가장 먼저 반영합니다. 2029년에 로켓랩이 직접 만든 18기의 첨단 위성을 궤도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위성들 과연 누구 로켓을 타고 올라가게 될까요? 저는 감히 로켓랩의 차세대 로켓, 뉴트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확실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팩트를 먼저 살펴볼까요? 현재 진행 중인 SDE의 트렌치 1, 2 위성들, 지금 무엇을 타고 우주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미 우주군의 SSL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켓랩의 뉴트론, 이미 NSSL 페이지 3 레인 1 사업자로 공식 선정되었습니다. 즉, 선매 위성들이 걸어왔던 그 군사 위성 발사 전용 트랙에 뉴트론도 당당히 입장권을 끊어놨다는 뜻입니다. 자격은 이미 갖췄고 선례도 확실합니다. 내가 만든 위성을 내가 만든 NSL 인증 로켓으로 쏘아 올린다? 위성 매출에 발사 매출까지 이익이 더블로 잡히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의 꿈이 2029년에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뉴스는 로켓랩이 단순히 로켓 발사 테마주에서 제조와 발사를 아우르는 거대한 우주 인프라 복합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음을 알리는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로켓랩이 그리는 큰 그림은 이제 막 밑그림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채색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로켓슬라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남들이 보지 못한 우주시장의 해답을 미리 찾고 싶다면은, 그리고 진정한 로켓랩 주주로서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누고 싶다면은 로켓슬라 멤버십에 합류해보세요. 로켓슬라가 가장 빠르고 흥미로운 우주산업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우주산업 투자자 커뮤니티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로플렉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가슴 뛰는 우주산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